네, 이번 주 재현 씨 그 추석 연휴를 이제 앞두고 있다 네. 보니까 좀 가볍게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래저래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오늘 두 분 나오신 이분 전문가들과 함께 이 투자자들의 고민도 함께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우리 시장에 오늘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 두 가지 주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네. 번째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1조 원 FA50 구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있는데 네. 확실한 내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지만서도 이게 얼마나 호재거리가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 부분을 먼저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방산 쪽에서 2001년 이후로 누적 수출액이 이제 올해면은 70조 원을 도입할 수 있다. 이제 초읽기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 말레이시아 쪽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1조 원 더 얹어? 그럼 지금 또 더 봐야 돼? 아니면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됐을까? 이런 고민이 들겠거든요. 네. 네. 저는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모 자체는 1조 원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이전에도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또 계약이 나왔을 때도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수주액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내수에 치중되어 있었던 방산업이 이제 수출 쪽으로 길이 활짝 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외에도 지금 기타적으로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또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수주에 따른 흐름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가 한번 쌓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쌓이기 시작하면 또 이제 이 수주에 대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수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성능과 제품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불안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산업에 대한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수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또 항공우주 우주 쪽에 대한 또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민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일부 기업들에게서는 또 특별히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LIG 넥스원 같은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은 눌림목이 좀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한다라면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는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쪽인데.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발 가스 대란 플러스 원유 감산까지 사실 이제 조금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유럽에서는 에너지 대란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원 전문가님, 네. 원유와 함께 뭐 가스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결국 잠갔어요? 예. 네, 뭐 실제로 오늘 보면은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제 천연가스 관련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GSE나 대성에너지가 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시작해서 무려 400% 가까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러시아가 다시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의 수급 대란이 좀 풀리는가 했는데 현재도 가스가 고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공급을 못 하고 있다라고 다시 또 얘기가 나오면서 네.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곧 날씨 또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가을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거 또 마음 또 금방 바뀌어가지고 가스관 잠가버리면 유럽 너네 우리한테 협조 안 해? 그럼 가스관 잠궈 이래버리면 지금 이제 뭐 가을 겨울에 굉장히 또 추운
말 그대로 이제 촛불 켜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지금 뭐 친환경 에너지 말고 화력발전소 지금 뭐 친환경이니 아니면 탄소 배출 이런 거보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화력발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보면은 이제 관련주로 이제 GS 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그 우리가 이제 탈원전을 우리나라에서만 전 정부에서 했던 게 아니고 유럽에서도 탈원전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원전 관련된 내용들도 실제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그 오펙 회의가 지금 감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러시아 쪽 대립과 그다음에 네. 이제 사우디 쪽이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는 뭐 산유량 동결을 네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산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실제로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새벽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유가가 또 WTI와 브렌트유가 또 일부 반등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뭐 오늘 뭐 한국석유나 뭐 SH에너지화학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슈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돌아간다면 유가가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가가 120달러, 뭐 13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또 90, 80달러까지 내려갔던 이유가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감에 따라서 유가가 좀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해서 이제 좀 빠졌던 건데 네.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지금 관련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네. 대응하는 게 좋을지도 짧게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선은 최근에 이제 보면은 에너지 관련주들은 네. 대부분 테마주가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제 뭐 S-오일이나 이런 그 대형주들은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고요. 또한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요즘에는 조금 잠잠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태양과 풍력도 지금 시장 하락과 함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 그 S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쪽인데 좀 테마주로서 좀 움직였던 거고 에너지 관련주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차트로 잠깐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GSE 한번 볼게요. 자, GSE 이런 종목들이 그 이제 천연가스 관련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려 이제 11% 넘게 급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같이 움직이는 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6% 넘게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이제 BHI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으로도 묶여 있고 LNG로도 묶여 있는데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였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는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량 블록딜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꺾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우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 그리고 또 이제 뭐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다 꺾인 분위기인데 네. 다시 한번 저가 매수는 저는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에너지 이건, 관련해서는 뭐 원전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러시아에서 잠궜다고 하는데 이게 네. 수리가 아직 안 끝났다고 핑계는 돼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지 사실 저희가 대답은 안 하겠지만 마음속에 답은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대성에너지, GS, SH에너지 화학이 이제 3대장입니다. 네. 천연가스 쪽에서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3대장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유가 이 천연가스 가격으로 보면 유가로 치면 거의 500달러, 600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가는 거는 뭐 감산이란 이런 이슈보다는 이제 대체에너지 쪽으로 수요가 단기적으로 쏠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부분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있는 상황이어서 구조적인 이 가격의 상승이 나온지 좀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 해서 전 테마주 성격으로 본다면 단연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쪽에선 GSE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중앙에너비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는 편이긴 한데 금일은 흥구석유가 좀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쏠림이라든지 차트의 거래량을 보시면 모양은 똑같은데
흥구석유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흥구석유를 좀 바탕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 관련해서는 또 감산 이야기가 슬슬 나오니까 네.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 유가 관련 이제 ETF라든가 또 투자하는 분들 계시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가스란다 유가 움직임에 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한번 좀 네. 공유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겨울철까지는 저는 가스와 유가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트레이딩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위치 에너지가 높을 때만 사실 접근을 안 하신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의 기회는 좀 포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유가와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